예, 전자기학 정리 5번째고요. 전자기장 전하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전자기장 전하운동은 전기장 속에서 또는 자기장 속에서 이제 전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련된 것들을 그냥 모았어요. 여기다가 뭐 어떻게는 앞에 전기장 쪽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뒤에 자기장 쪽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문제는 한 8문제 정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물리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한 5문제 정도 되고 전자기학 수준이라고 해서 한 3문제를 적어놓긴 했는데 뭐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도 전자기학이라고는 일반 물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요 2개 같은 경우는 이 수학 계산하는 게 조금 약간 까다로워서 그런 거였지 요거랑 관련돼 있는 그 이론이나 원리 같은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일반 물리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반 물리 수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제가 특히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 푸는 거 관련돼서 그 전위 구하는 거 그때가 이제 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대체전기장 하는 내용에서 그 전자기학 전공 내용이 좀 들어가긴 했었죠. 자, 내용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력이라고 부르는 거, 즉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이동을 했을 때 그때 받는 힘,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즉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고 자기장에 비례하는데 그때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때 자기력을 QV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얘기했었고요. 전기력 같은 경우는 F2라고 쓸까요? 보통 소문자를 많이 쓰니까 F2는 QE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작용한 F는 Q에 E 더하기 V 크로스 B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QVB를 조금 이제 바꿔주면은 여기 이 QVB가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은 도선 속에 이 전하를 운반하는 그러니까 전하 운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하 운반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으면 그것들이 받는 모든 힘을 다 더해야지 그게 이제 전체 자기력일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속도가 이런저런 방향으로 가지만 우리가 유동 속력 VD를 도입했으니까 모든 전하 운반자들이 이 유동 속도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그때 받는 힘의 크기는 요게 이제 하나가 받는 힘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토탈 전하 운반자의 수가 됩니다. 자, 왜 이게 토탈 전하 운반자의 수가 되냐면은 이 n이라고 하는 게 부피당 단위 부피당 전하 운반자의 수였으니까 여기에다가 부피는 면적 a에다가 길이 l을 곱해주면 전체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전하의 수, 전하 운반자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Q, V, B 크로스 B 그 다음에 N, A, L이었는데 NAL, QB 네, 여기서 L 빼고 여기에서 QB하고 NA 요게 뭐였냐면 전류였잖아요. 근데 벡터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전류를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한 방향을 가진 벡터로 표시해 주면은 그러니까 벡터라고 쓰면은 요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L은 남으니까 L은 앞에다 놔두고요. 이 Q, V, B, N, A는 요거는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L을 곱해주면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요거의 크기는 i였잖아요. 그래서 i 곱하기 L 벡터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B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여기 쓴 것처럼 IL 크로스 P 이렇게 우리가 이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 QE 더하기 QVB하고 그 다음에 ILB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사실 이건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지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B가 있다. 지금 여기 X로 표시되어 있죠. 즉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럴 때 폭이 W고요. 요 길이가 W고 그 다음에 두께가 T 그리고 길이 안 나와 있나? 길이 안 나와 있네요. 긴 구리판에 전류 I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다. 자, 이 구리판에 단위 부피당 전하 운반자의 수를 N이라고 하고 전하 운반자의 전위를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정상 상태에서 두 점 PQ 중 전위가 높은 곳과 그 이유를 쓰시오. 또 PQ 사이의 전위차 델타 V를 구하시오. 전위가 높은 곳 1번 1점 이유 1점 전위차 2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자기장 속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 여기 뭐 전하는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전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전자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뭘 써도 상관없을 텐데 Q V 크로스 P 요거를 이용해 주면 V가 왼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B가 들어가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얘가 Q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V 크로스 B는 이게 V고요. 들어가는 방향이 B니까 이 V에서 B로 감아주면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Q가 0보다 작으니까 결국에는 FB는 위쪽으로 힘을 받겠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플레밍 왼손 법칙 이용해서 방향 써도 되고요. 자, 어쨌든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전하가 이 전위가 높은 곳이라고 그랬죠. 즉 얘는 전하 운반자 마이너스 전하 운반자가 Q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P가 전위가 높은 거죠. 그렇게 이유를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위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전위차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가 이동을 할 때 언제까지 이동하냐면은 이 전기력하고, 그러니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력 때문에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자기력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동하게 되면 전위차가 생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전기장에 의한 그 전기력 두 개가 상쇄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정상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 상태는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QE, 그 다음에 자기력은 QVP. 뭐 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이제 크기만 비교할 거니까 저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 속도니까 D로 보통 많이 쓰죠. 그 다음에 B는 그냥 놔둬도 되고 전기장도 뭐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QQ 지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전기장 E는 VD 곱하기 B가 됩니다. 자, 전위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하는 게 전위차는 이 일정한 전기장에 생기는 전위차니까 요 길이 W에다가 전기장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전위차가 되겠죠. 그래서 E 곱하기 W가 되고, E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V, D, B 곱하기 W가 됐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값은 W하고 B는 알지만 VD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하 운반자의 수 가지고 이해했던 전류가 I가 뭐였냐면은 N, A, VD 그 다음에 Q 요거였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몇 번 했으니까 보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V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NAQ분의 I.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NAQ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전이차만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Q I B W인데, 자, A는 뭐냐면 면적이잖아요. 여기서 면적은 뭐냐면은 이 요거 여기 두께가 T죠. 그래서 T에다가 W 곱하니까 얘가 T하고 W. 그래서 W 없어지면 결국 답은 N E T분의 I B.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나왔던 문제. 자,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면은 간단하게 풀리고요. 복잡하게 풀면 엄청 복잡하게 풀려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답만 구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답 구하는 게 이 강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정확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전기장이 있고요. 전기장 E0X 문제 보면은 전기장 E0X가 있고 자기장 B0Z가 동시에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 양전하 Q를 띠는 입자가 시간 t에서 초기속도 V0, V0X로 입사가 돼서 그 다음에 전기력과 자기력을 받아서 XY 표면상에서 운동을 합니다. 이 입자의 운동은 요거로 만족하는 V드로 기술되는 등속직선 운동과 뭐냐면 등속직선 운동과 원운동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운동하면서 등속직선 운동을 하니까 밑에 있는 5가지 종류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어떤 게 맞느냐, 요거를 이제 나타내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자, 우선 얘가 그 받는 힘은 F는 Q에 E 더하기 V 크로스 B 이런 크기의 힘을 받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전기장 E는 뭐였냐면은 E0X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B는 B0Z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Q에 E0X 더하기 V는 그 밑에 보면은 VD하고 V 수직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VD 더하기 V 수직 플러스 B0Z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Q에 우선 여기서 그 VD하고 B하고만 묶어주면은 Q E0X 더하기 VD 플러스 B0Z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QV 수직 플러스 B0Z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게 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요게 이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VD 플러스 B0Z가 마이너스 E0X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Z 벡터하고 외접을 해가지고 그 X방향 성분의 벡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VD는 무슨 방향이냐면은 그쵸? Y방향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ZX 순서가 돌아가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 VD의 값 자체는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얘가 VD가 뭐예요? 등속 운동하는 거고 얘가 이제 요게 이제 원운동을 나타내주는 원운동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 VD가
이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니까 1, 2, 3, 4, 5 중에서 어느 거예요? 그렇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답만 구하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그 운동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도 유사한 과정을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동 방정식에 힘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얘 같은 경우 아빠 앞에서 쓰기는 했었는데 전기장이 X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전기력은 X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자기장이 Z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자기력은 Y 또는 X방향으로 작용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Z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그러니까 속도 성분이 처음에 X방향 속도 성분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Z방향 속도는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뭐가 되냐면은 Vx. X방향 힘. Vx로 쓸까요? X도트로 쓸까요? 그 다음에 Y도트. Z도트는 항상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자기력 V 크로스 B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V 크로스 B는 어떻게 되냐면은 X, Y, Z. V는 X 도트, Y 도트, 제로. B는 제로, 제로, Z 성분만 있죠. B 제로. 자,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 거는 뭐가 살아남냐 하면은 요거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살아남죠. 그래서 이거 y 도트 b0 x 여기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빼기 x 도트 b0 y 이런 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F는 어떻게 되냐면요. F는 앞에서 Q에 E0X 더하기 Y 도트 B0X 빼기 X 도트 B0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X하고 Y 두 개가 있으니까 M X2 도트 더하기 M Y2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 방식은 뭐가 되냐면 운동 방식 써라 그러면 이제 운동 방식은 x 방향 운동 방식 즉 x2 도트는 요 m 나눠주면요 m분의 q에 e0 더하기 y 도트 b0 그다음에 y2 도트는 m분의 q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네 마이너스 q B0 X 도트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운동 방정식이 있으면 방정식을 풀어야죠. 방정식을 풀려면은 미지의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지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조금 더 정리를 다시 조금 해보면요. X 도트는 n분의 q E0 그 다음에 n분의 q B0 그러니까 n분의 이거를 뭐 쓸 거냐면요. X2 도트는 n분의 q B0를 오메가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오메가 y 도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를 묶어주면은 앞에는 n분의 q 2제로인데 요거는 b0 2제로니까 b0분의 2제로 더하기 y 도트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투도트는 n분의 q b제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x 도트 이게 되겠죠. 자, 운동 방식이 조금 간단해졌습니다. 자, 요걸 풀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이 주어지는데 사실 초기 조건이 여기서 주어진 게 뭐가 있냐면요. v0가 v0x라는 것밖에 없어요. 즉 x 도트 시간이 0일 때가 v0라는 거. 그 다음에 y 방향 속도는 0니까 y 도트 0는 0. 자, x0랑 y0도 있어야 되는데 x0랑 y0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건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바꿔도 되는데 그냥 0이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좀 편하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거하고 풀어야 되는데 x하고 y하고 커플드 돼 있어요. 즉 x2 도트 안에 y 도트가 있고요. y2 도트 안에 x 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기가 약간 조금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2 도트를 구해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요 밑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y의 3 도트가 되겠죠. 그래서 y의 3 도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x2 도트. 이거에서 x2 도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y3 도트죠. 요거를 위에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y3 도트는 오메가의 b0 2제로 더하기 y 도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y3 도트 더하기 오메가 제곱 y 도트 그 다음에 이퀄 뭐가 되면 빼기 오메가 제로 b0 2제로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서 y 도트를 풀면은요, 이거 일반의 특수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그 푸는 과정은 보통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거 써볼게요. y x x2 도트 더하기 오메가 제곱 x 이퀄 제로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은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xt의 general 일반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k란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k는 또 많이 쓰니까 k 말고 t라고 할게요. t는 어떤 값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t는 상수예요. 상수.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xt는 x 제너럴 솔루션에다가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이에요. 제너럴 솔루션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파티큘러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정식에, 그러니까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뭐냐면요, 특수해입니다. 즉 위에서 얘를 가려보세요. 그럼 x는 뭐가 돼요? 오메가 제곱분의 t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오메가 제곱분의 t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t 더하기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 방식에다 집어넣어주면은 요거에 때문에 요 식에다 요거 때문에 그 제로가 나오고요. 요거 때문에 t가 나와서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풀어주는데 지금은 3승이잖아요. 3승이 아니라 3번 미분한 거잖아. 그래서
그 해가 y 도트 해가 나온 겁니다. y 도트는 파티큘러 솔루션과 이 일반 제너럴 솔루션이 나와서 제너럴 솔루션을 a1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a2 사인 오메가 t. 자,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y 도트가 뭐가 되면 오른쪽 똑같은 마이너스 b0 e0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b0 e0. 요거를 이제 y 도트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거로부터 y는 뭐가 되냐? 요거 한번 적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적분해 주면은 오메가 분의 a1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a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b0의 e0t 더하기 a3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상수니까 어차피 요거를 C1, 요거를 C2, 요거를 C3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C1 코사인부터 쓸까? 요거를 C1, 요거를 C2로 쓸게요. 코사인을 보통 앞에다 많이 써서 그런 겁니다. C1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C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B0의 E0t 더하기 C3 똑같이 치니까 얘도 C3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기 위해서 y2 도트를 구할게요. 그래서 y2 도트는 요 마지막 식을 두 번 미분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C1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C2 사인 오메가 t 요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x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놈이 마이너스 오메가 x 도트하고 똑같으니까 x 도트는 뭐가 되냐면은 오메가 c1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c2 사인 오메가 t 요게 되죠.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은 오메가 c1 코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해 주면은 그쵸 c1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c2 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해 주면 마이너스 c2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더하기 c4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은 뭐냐면 y 구했고요. x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죠. y 도트도 구할까요? 초기 조건이 뭐였냐면 아까 여기 있었죠. 요게 초기 조건이었죠. 요거. 그래서 x하고 x 도트 y 도트도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y 도트는 마이너스 c1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c2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빼기 b0 2제로고요. 그 다음에 x 도트는 뭐 위에 있으니까 할 필요 없겠네요. 자, 그러면 초기 조건을 도입해 봅시다. x0하고 y0가 둘 다 제로다. 그러면 x0는 뭐가 되냐면은 요 식에서 x0는 요게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c2 더하기 c4가 되겠죠. 마이너스 c2 더하기 c4 이게 제로고요. 그 다음에 y0는
여기에서 요거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날라가죠. 그럼 C1 더하기 C3가 되겠죠. 그래서 C1 더하기 C3는 0이 되고요. x.0는 요거에서 요거에서 이게 날아가니까 WC1 밖에 안 남죠. 그래서 WC1이 뭐냐면은 처음에 x방향이 v0라고 했죠. v0. 그 다음에 y.0는 요거에서 요 날라가고 C2W 빼기 마이너스 B0 E0. 그러니까 C 오메가를 먼저 쓰나? 오메가 C2 빼기 E0 B0. 이게 얼마다? 0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C1은 오메가 분의 V0, C2는 오메가 B0 E0, 그 다음에 C3는 마이너스 C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V0, 그 다음에 C4는 C2니까 오메가 B0 E0. 그래서 요 왼쪽에다 쓸게요. 다음 파란색으로 바꿉시다. x하고 y가 뭔지를 찾아야 되니까 x는 뭐가 되냐면은 앞에서 요거 있죠. C1이 뭐냐면은 C1이 오메가 분의 V0, 오메가 분의 V0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C2는 오메가 B0 E0 빼기 오메가 분모에 있는 거였네. 빼기 오메가 B0 분의 E0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더하기 C4는 더하기 오메가 B0 분의 E0. 요게 이제 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yt는 yt가 있어. 여기네. C1이 오메가 분의 V0, 오메가 분의 V0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C2가 오메가 B0 E0의 사인 오메가 t 빼기 B0 E0t 더하기 C3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V0. 이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이 결과 잘 보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잘 보면요. 요거를 완전 제곱해 주면은 그러면은 요거를 완전 제곱하고요. 요거를 완전 제곱시켜 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곱셈 term은 여기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니까 상세에서 없어져 버리고 뭐가 남냐면 오메가 분의 V0의 제곱하고 오메가 B0 분의 E0의 제곱의 합이 살아남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사인 제곱이 있고 여기 사인 제곱이 있고 여기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요. 아까 했던 요거를 남기고 나머지 얘랑을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x 빼기 오메가 B0 E0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B0 E0t 더하기 오메가 분의 V0 제곱해주면은 남는 거는 여기 뭐가 남냐면은
오메가 제분의 V0 제곱 더하기 오메가 B0의 E0의 제곱. 요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 더해주면 정리가 되나? 굳이 정리할 필요 없죠. 어쨌든 요거는 0보다 큰 값이니까 0보다 큰 값이니까 전체적인 이 모양이 뭐냐면은 원이죠. 원. 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러면 a와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중심이 오메가 b0분의 e0. x의 중심은 요거고요. y의 중심이 마이너스 b0의 e0t 빼기 오메가 분의 v0. 그리고 원의 중심은 그 반지름은 루트의 v0 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b0 제곱 e0 제곱. 이런 반지름을 갖고 중심을 이거를 갖는 원이 되는데, 요거 이제 잘 보면요, x의 중심은 플러스로, 뭐 이건 사실 플러스인 게 중요한 건 아닌데, x의 중심은 이런 어떤 상수값을 띠고요, y의 중심은 어떻게 되냐, 시간에 따라서 값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원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원의 중심의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그 답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이 위치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출발 조건을 x하고 y를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는 좀 난해하긴 한데 또 한번 풀면은 또 풀만해질 것 같아요. 요거랑 그 유사하게 나왔던 문제들이 뒤에 그 2018년도에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일반의 특수에 대한 얘기가 좀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이어서 할게요.